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왕초보 C 언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로케 TV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C 언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코딩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상수와 데이터 출력, 이 프로그램의 구조와 데이터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구조와 데이터 출력하기 전에 제가 우리 익스프레스 버전이 사실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 놓으면 이것이 무료로 계속 쓸 수가 있는데, 등록을 안 해 놓으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다운받은 것이 앞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유효기간이 아마 표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 창에 가셔서 여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여기서 보면은 도움말에 가셔서 제품 등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막상 등록을 하려고 보면은 이미 서비스 기간이 끝나가지고 제품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게 아마 인터넷 가시면 유효한 키를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유효한 키를 어디서 얻으셔가지고 해도 되고, 좀 불편하시면은 요거를 일일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치면서 입력을 하셔도 크게 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예제 2-1번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C 프로그램을 가셔서요. 네, 지금 저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지금 띄워놨는데 요거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C 언어 우리 지난번에 배운 대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 방법을 요 창에서 새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여기서도 프로젝트를 새로 파일의 메뉴에서 파일 쪽으로 가서 새로 만들기를 치면 여기서도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성해서 똑같이 232 컨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지정된 폴더를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day2라고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32 응용 마법사 시작해서 마법사 2단계에서 다음을 누르고요. 추가 옵션에서 빔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마침을 누르라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시간에도 똑같이 이제 소스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오른 버튼을 눌러서 네, 추가 새 항목 이렇게 해서 C++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입력하는데, 오늘부터는 요 이제 함수의 구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 2-1 이렇게 해서 한 프로그램을 이제 앞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메인 함수의 구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추가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그 메인 함수의 구조라는 폴더가 편집창에 파일명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슬래시 스타 이래가지고 네, 작성자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죠. 네, 여러분들 이름을 쓰고 저는 제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제목 이렇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 10과 20을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프로그램을 20을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하나 작성을 하고, 자 인트 여기서 이제 나중에 주성문인데요. 이건 나중에 주성문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타 슬래시 해서 끝내고 인트 메인 가로 열고 보이드 엔터 중괄호.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얘가 이렇게 입력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 띄고 0 세미콜론 중괄호 7자리 줄을
만들어서 지금 그 프로그램명은 ex2-1 메인 함수의 구조.cpp 파일로 저장이 됐습니다. 사실 뭐 저장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디버그 창을 누르면 저장이 되는데 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디버그에 가서 솔루션 필드를 눌러서 제대로 오류 없이 컴파일 됐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됐죠? 그리고 얘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하면은 아무 화면 없이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얘는 실행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제 2-1번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작성해 놓은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똑같이 지금 그대로 제가 입력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먼저 메인 함수의 구조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메인 함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설명을 안 했는데 항상 모든 소스 파일에서는 메인 함수는 하나만 존재해야 되고 이게 여러 개 존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모함수인 거죠. 이제 이후에는 함수편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함수들을 우리가 생성할 것인데 여러 가지 종속 함수들이라고 이제 봤을 때 메인 함수, 주 함수는 하나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함수는 머리와 몸통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머리 부분을 여기서부터 한 줄, 3번 줄 전체가 이제 머리 부분이 되는데요. 이 머리 부분이라고 그러고 몸통은요. 4번에서 7번 줄 여기가 몸통 부분이 되는데 몸통 부분은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죠. 4번에 중괄호로 시작해서 7번에 중괄호로 끝나서 메인 함수의 몸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메인 함수의 요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면 메인 함수의 머리죠. 머리는 함수의 원형으로 함수의 이름과 그쵸? 함수의 이름과 인수로 이루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좀 벌려가지고 이렇게 좀 보면은 네, 네, 머리는 함수의 원형 프로토타입으로서 함수의 이름과 이름이 여기 메인이고요. 인수, 아규먼트라 그러는데 여기 아규먼트로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일단은 그렇게 용어만 알아두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함, 함수, 메인 함수의 이제 머리에 해당되는 걸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실 메인 함수 앞에 이거 인트라고 붙였는데요. 그건 함수의 타입입니다. 함수의 타입. 함수가 어떤 형이냐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 인트형으로 썼다. 이 정도만 해놓고, 나중에 함수가 할 때 제대로 이 함수의 타입이 의미하는 바, 그다음에 또 이 인수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의 타입을 인트형으로 했을 때는 꼭 return 제로라는 함수의 끝을 알리는 네, 여기를 함수의 종료, 함수의 끝이라고 합시다. 함수의 네, 종료 명령문이다. 종료문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함수의 인트형으로 함수를 타입을 정했을 때는 return 0 이걸 꼭 넣어줘야 됩니다. 뭐 return 2를 해줘도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숫자를 넣어줘도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return 0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메인 함수는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와 몸통으로 이루어지면서 머리는 함수의 이름 메인이 되겠고 함수의 타입과 함수의 아규먼트 인수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몸통은 시작은 중괄호로 시작하여서 중괄호로 끝나고 그 다음에 모든 함수의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이 붙어 있어요. 세미콜론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함수의 구조를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주성문이라는 거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성문이 되는데요. 이 주성문은 우리가 한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 언어의 명령어하고는 관계가 없이 다양한 설명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슬래시 스타와 스타 슬래시를 이용해서
어떤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주석문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해당 줄의 오른쪽 끝이 전부 주석 처리를 하겠다 하면은 슬래시 슬래시 두 번을 이용해서 주석문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문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2번 또 한번 예제 2-2를 통해서 이번엔 프린트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2번을 한번 실행해 보죠. 자, 여기서 제가 다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렇게 기존 파일이 있고 또 새로운 예제 2-2번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의 방법은 소스 파일 밑에서 오른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누르고요. 새 항목으로 눌러가지고 cc 파일 해서 여기서 예제 2-2번을 ex 2-2 해가지고 뭐 출력 함수 프린트 f의 사용법, 이렇게 한번 좀 길게 예제 프로그램명을 만들어서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네, 이게 두 개가 생기는데, 자, 일단 요거를 한번 해놓고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죠. 그래서 역시 샵 include, 이거 왜 하나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 첫 시간에도 샵 include를 써봤었죠. stdio.header 파일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로는 int main void, 이건 기본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시작해서 함수의 메인 함수의 몸통을 시작하고 print f 이렇게 해서, 지난번 시간에 hello C를 해봤는데 이번엔 be happy 이렇게 해서 한번 세미콜론을 붙이고요. 두 번째 줄 또 쌍따옴표를 붙여서 my friend 이렇게 세미콜을 붙여서 다운표를 붙여서 두 번째 줄 하고, 리턴 제로는 아까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쓴다 그랬죠. 여기서 리턴 제로 하고 또 슬래시 슬래시 한번 해서 주석문을 한번 넣어보죠.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넣고, 중괄호로 함수의 몸통을 끝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은 일단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실행해 보면, 역시 컴파일을 해보려면 디버깅을 해야 되겠, 솔루션 빌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에러가 뚝 떴어요. 이게 어떤 에러냐면은, 지금 제가 소스 파일을 하나 더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소스 파일에 보면은 아까 짠 2-1번 프로그램에 더블 클릭하면 편집창에 그게 나오죠. 여기도 메인이 있고 또 이 두 번째 새로 생성한 출력 프린트F의 초연법에도 메인이 있죠. 한 프로젝트에 메인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한 꿀벌통에 여왕벌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서로 충돌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두 번째 출력 함수를 실행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전 거는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은 델 키를 누르게 되면 제거가 되는데, 삭제를 누르면 영구적으로 삭제되니까 내가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냥 제거만 눌러 가지고 소스 파일에 우리가 얘를 등록만 2-2번을 등록하는 걸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폴더에는 아까 거랑 두 개가 다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디버그를 누르게 돼서 솔루션 빌드를 하면은 에러가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류가 사라지는 거를. 그리고 컨트롤 F5를 눌러 가지고 역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창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두 번째 줄에서는 우리가 첫 시간에 헬로우 C에서 프린트F를 써봤는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편집창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이걸 좀 줄여서 이렇게 놓고 같이 놓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린트 F 함수의 사용법. 그래서 자, 출력 함수 프린트 F는요, 어떤 도스 창에다가 어떤 원하는 결과물들을
이렇게 출력해주는 예전 거고요. 이렇게 도수창에다가 원하는 어떤 문자열을 출력해주는 함수인데요. 이 문자열을 출력해주는 이 printf는 이미 이 MS 비주얼 C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제공하는 함수를 우리는 빌트인 함수 또는 내장된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printf는 내가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갖다 쓰기 위해서는 네, 요 std.h라는 헤더 파일에 그 모두 그런 빌트인 펑션들, 내장 함수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용 허가를 받는 건데 사고의 허용을 받는 포함문을 샵 include라는 명령문을 통해서 이거 전처리문이라고 하는데 전처리문을 통해서 std.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include란 뜻은 포함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include 전처리문을 통해서 std.h 파일을 헤더 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갖다 쓰겠다고 이제 이게 선언을 하는 것인데 그때에는 요 꺽쇠 가로를 시작해서 꺽쇠 가로로 끝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점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처리문을 통해서 printf라는 표준 입출력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고요. 메인 함수와 보이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메인 함수의 시작, 메인 함수의 몸통의 시작, 중괄호 끝이고요. 그 사이에 프린트문을 두 번을 호출을 해서 printf에서 be happy my friend 네,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는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be happy friend.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줄에 쭈루루 기대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어 문자 출력이라는 건데요. 제어 문자 출력을 통해서 이 함수를 조금 원하는 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문자라는 것은 n이라는 것이 그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걸 사용해 가지고 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제 2-3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제 2-3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는 생성을 안 하고요. 기존 예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만 바꾸면 되니까 이때는 또 새로 생성해서 또 새로 입력하기가 싫으니까 얘를 2-2도 보존하고 얘를 조금 바꾼 것도 또 보존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얘를 ex 네, 2-3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제어 문자 출력하기라는 예제 프로그램을 이름으로 저장을 해버리면요. 편집창에는 네, 예제 2-3번으로 얘가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예제 2-2번이 그쵸. 예제 2-2번이 등록되어 있고 내가 지금 한 거는 예제 2-3번을 편집창에서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얘를 일단은 del 키를 눌러 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는데 삭제는 아니고 그냥 등록창에서만 제거를 하고 여기서 소스 파일에서 다시 오른 버튼 눌러서 기존 항목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3개의 프로젝트 폴더 안에 3개의 소스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거를 추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예제 2-3번 제어문자 출력, 그 다음에 편집창에서도 예제 2-3번 제어문자 출력 이렇게 일치시켜 주게 되면 똑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등록시켜 줍니다. 자,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기법을 써서 여러 가지 예제 문제를 7개, 8개를 만들어도 계속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 폴더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수가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메인 함수는 하나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은 하나만 해줘야 된다. 이것만 지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예제 2-3번에서는 뭐를 해보려는 거냐면은 n을 원하는 메시지마다 끝에다가 n을 넣어주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지난 첫 강의에
헬로 C에서 한번 설명 없이 넣어봤어요. 자, 이래 놓고 디버그 솔루션 빌드를 해보면 네, 오류가 없는 거 확인해보고 컨트롤 F5 해서 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Be happy, my friend. D가 빠졌네요. 네, 그럼 다시 D를 놓고 다시 반복해서 디버그 솔루션 빌드. 이거는 오류는 아니지만 실행 오류가 난 거라고 합니다. 문법 오류는 없지만 실행 오류가 난 거니까 어떻게 해서 컨트롤 F5 해서 네, my friend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네, 제어문자 출력에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뉴 라인, 우리가 줄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탭을 걸어주는 것도 있고요. 네, 탭을 걸어주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걸 예제 2-3번을 번호를 바꾸지 말고 계속 출력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탭을 걸어주려면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탭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 happy 다 my friend 다 붙여버리고요. 그렇죠. 붙여버리고 여기다가 한 칸 띄우는 거 대신에 탭을 걸어주는 거죠. 백슬래시 T. 네. 백슬래시 T.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요 예제랑은 틀리지만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디버그, 도구, 디버그, 솔루션 필드 해보면 역시 오류가 없어야 되겠고요. 컨트롤 F5 해보면은, 네. 어우,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거 보면은 네, be happy my friend인데 그 사이에 탭이 걸려가지고 정확하게 열이 맞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탭 기능도 많이 우리가 글자들을 이렇게 딱 열을 맞춰서 얼라인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 탭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출력할 때 탭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백슬래시 T하고 백슬래시 N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것을 이제 혼합해서 쓰다 보면은 이렇게 B와 해피가 연달아 들어가면서 이게 얘가 들어가니까 조금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 구분을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차피 스페이스는 있으나 없으나 백슬래시 t는 정해진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상당히 리더빌러티, 네,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해서도 결과는 같은 거를 해볼 수,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실행해 보면 네, 정확하게 스페이스와 무관하게 요 탭은 그대로 걸리는 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구분해 준다고 여기다가 스페이스를 가해주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기는 좋아도 결국은 탭은 걸리면서 그렇죠. 탭은 걸리면서 그 자리에서 이 떨어진 것만큼은 얘가 열리기 때문에 이건 실행해 봤자 조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조금은 나빠지더라도 백슬러시 T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연이어지는 문자들은 출력될 문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를 연습해 보려는 거냐면 백슬래시 R을 연습해 보려는 건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print F 해서 뭐 good chance라는 말을 쓰는데요. good, 네, 그 다음에 chance인데 뭐 예를 들면 good chance에서 D를 대신에 T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백슬래시 B를 써보려는 거예요. 백슬래시 B는요, 한 칸 왼쪽으로 백스페이스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얘를 D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또 백슬래시 T 해서 탭을 걸고 chance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슬래시 네, N 해가지고 줄을 바꾸는 명령을 넣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세미콜론 해서 이 문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언뜻 보면은 이게 구트 백슬래시 b d 백슬래시 t 체인스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뭔가 암호같이 보여지지만 얘를 막상 실행해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컨트롤 F5에서 실행을 해보면 그 체인스라고 깨끗하게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굿2하고 T를 했는데 백슬래시 B 해가지고 다시 왼쪽으로 한 칸 백스페이스를 했고 그 자리에다 D를 출력했기 때문에 T 대신에 D가 엎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엎어쓰기를 해가지고 T 자리에 D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마치 수정해서 굿 찬스가 된 것처럼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제어 문자 백스페이스 연습을 해봤고요. 백슬래시 R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안 쓰는데요. 그것도 한번 그냥 연습용으로 해서 다섯 번째 예제를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고양이로 해서 원래는 고양이가 캣이죠. 근데 캣을 뭐 that으로 하겠습니다. that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백슬래시 R을 해가지고 네, 맨 왼쪽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백슬래시 R은 캐리지 리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놓고 고양이에 해당되는 대문자를 C를 넣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백슬래시 A 해가지고요. 어떤 삑 소리, 고양이 소리를 낸다고 칩시다. 삥 하고 백슬래시 A는 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백슬래시 N을 해서 줄을 바꾸는 걸로 해서 역시 가로를 닫고 세미콜론을 해서 명령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하고 결과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디버그 솔루션 빌드 해서 역시 오류가 없어야 되고요. 컨트롤 F를 하는 순간 삑 소리가 나야 됩니다. 네,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캣으로 바뀌었고 DAT에서 백슬래시 R로 해서 맨 왼쪽으로 캐리 리턴이 돼가지고 맨 앞쪽 글씨가 C로 바뀌었죠. 그리고 백슬래시 A로 해서 빅 하고 비품이 났을 거고 백슬래시 N에서 줄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어 문자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출력할 때 줄을 바꾼다든가 탭을 건다든가 백스페이스를 한다든가 캐리지 리터를 한다든가 벨을 울린다든가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제어 문자가 있는데 주로 쓰는 이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더 주로 쓰는 것은 백슬래시 n과 백슬래시 t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